안녕하세요.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이별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도 참 많죠. 네, 맞아요.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박사님의 여러 통찰들 그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.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마주하고 또 나를 지키면서 회복할 수 있을지 그 길을 같이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. 네. 사람이 겪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소중한 사람을 잃은 거라고 하잖아요. 그렇죠. 특히 뭐랄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닥치는 이별은 정말 큰 상처가 되고요. 음. 또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거의 대부분 90%까지도 얘기하는데 그게 관계에서 온다는 말도 있고요. 90%나요? 정말 많네요. 네,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은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또 자기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. 수용과 자기중심. 먼저 그럼 그 상실의 아픔, 피할 수 없을 때요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신 박사님 본인도 아끼던 후배분을 갑자기 잃고서 굉장히 힘드셨다고. 맞습니다. 그럴 때 중요한 건요. 그 슬픔을 억지로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느끼는 거, 네. 애도의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죠. 신 박사님도 수없이 우셨다고 하니까요. 그냥 충분히 슬퍼하는 거군요. 네.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.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 바로 관점의 전환이에요. 관점의 전환이요? 네. 떠나간 사람의 없음, 죽음,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면 계속 힘들거든요. 그쵸. 그 대신에 함께 했던 삶, 그 순간들 있잖아요. 그 사람이 남긴 어떤 가치나 좋은 기억들, 여기에 좀 집중하는 거죠. 슬픔 자체를 그냥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. 단순히 슬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좋았던 기억을 지금 내 삶으로 가져오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면 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한지도 다시 생각하게 될 것 같고요. 바로 그거예요. 상실을 통해서 오히려 현재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. 네. 신 박사님도 그 경험 이후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시간 보내는 걸 더 의식적으로 기록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 관계라는 게 참 흥미로운데요. 우리가 행복하려면 돈이나 성공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들 말은 하는데 네네. 동시에 또 스트레스의 제일 큰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. 이게 참 그쵸. 그래서 관계 투자라는 말에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어요. 어떤 오해일까요? 모든 사람이랑 다 잘 지내려고 막 쓰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래야 할 것 같고.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. 오히려 한 10명 정도 있다면 그중에 한두 명이랑 아주 깊게 잘 지내고 한 대여섯 명, 그 정도랑은 그냥 보통, 그리고 한두 명과는 좀 불편할 수도 있다. 이걸 받아들이는 게 이게 훨씬 현실적이라는 거죠. 모든 사람이랑 다 좋을 수는 없다. 네, 소수의 정말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고 나머지와는 좀 건강한 거리두기, 이런 사회적 기술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.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런 완벽주의적인 생각이 오히려 관계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겠네요. 맞아요. 함정이 될 수 있죠. 이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인가 이렇게 한 번씩 스스로 물어보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. 그렇습니다. 바로 여기서 관계의 주도권이라는 개념이 또 중요해지는데요. 관계의 주도권이요? 네, 다른 사람 시선이나 기대에 나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내 상황, 내 감정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?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할 때요. 거절하면 저 친구가 날 어떻게 볼까? 관계가 어색해질까? 이런 걱정보다 네네. 내 지금 형편이 어떤가? 빌려줄 여유가 있나?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. 그게 주도권을 잃지 않는 태도예요. 거절 못하는 게 결국 주도권을 넘겨주는 거랑 같다는 거군요. 그렇죠. 또 바꿀 수 없는 상대를 자꾸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에요. 그 상황을 그냥 수용하는 힘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. 네.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. 50대 중반의 결혼 만족도가 다시 올라가는 이유가 서로를 바꾸려는 걸 포기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요. 네.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수용이 그냥 힘없이 체념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. 다른 건가요? 네. 훨씬 능동적인 선택이죠.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지 않고 현실을 딱 보는 거예요. 상대를 바꾸려고 막 쓰던 그 에너지를요, 나를 돌보는 데 쓰면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지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니까요. 그렇군요. 에너지를 나한테 쓰는 거. 하지만 스트레스 자체가 아예 없는 삶은 불가능하겠죠? 그럼요. 삶이라는 게 계속 변화하는 거니까요. 변화가 있으면 스트레스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. 네.
우리 몸은 항상 똑같은 상태,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변화든 일단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요. 아, 그래서 신 박사님은 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만의 무기를 가져야 한다. 이렇게 말씀하시죠. 나만의 무기요? 그게 뭘까요? 정답은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. 남한테 좋다고 나한테도 꼭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. 그렇죠.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. 네. 뭐 운동이든 글쓰기든 음악 듣기든 뭐든 좋아요. 진짜 내가 푹 빠져서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. 그걸 찾는 거죠. 나만의 확실한 행복 시간. 이걸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.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거군요. 특히 글쓰기 같은 거,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기록하는 걸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. 네. 그런 활동이 도움이 많이 되죠. 그리고 또 기본적인 생활 리듬 있잖아요. 잠, 식사, 활동량 같은 거. 네네. 이게 깨지면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말고요. 몸이 보내는 신호로 알아차리라는 거예요. 아, 내 마음이 지금 좀 돌봄이 필요하구나 하고요. 아, 몸의 신호를 잘 알아차리는 거 중요하네요. 맞아요. 잠을 잘 못 자거나 입맛이 갑자기 너무 없거나 혹은 너무 땡기거나 평소보다 막 움직이기 싫고 그럴 때요. 네. 그럴 때 한번 딱 멈춰서 나를 좀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. 마지막으로 그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. 나사 청소부 이야기요. 아, 네. 유명한 이야기죠. 저는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. 네. 언제 들어도 참 울림이 있어요.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주 강력해요.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? 그리고 그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요? 이게 꼭 뭐 거창한 일이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. 중요한 건 내 삶,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나 스스로에게 나 괜찮은 사람이네? 나 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네? 이렇게 느껴지는 거. 네. 그런 자기 가치에 대한 단단한 믿음이 있으면요.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훨씬 덜 흔들리게 되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네요. 그렇죠. 물론 목표를 향해 막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좀 멈춰서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또 내 주변은 어떤지 돌아보는 여유도 필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. 네. 오늘은 상실의 슬픔을 잘 끌어안는 법에서부터 시작해서 관계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중심을 잡을지, 또 스트레스에 좀 유연하게 대처하고 내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까지 신영철 박사님의 통찰을 빌려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네, 정리를 좀 해보자면 충분히 슬퍼하되 떠나간 사람과의 좋은 기억, 그 삶에 집중하는 것,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 소중한 몇몇 관계에 에너지를 쓰는 것, 그렇죠. 또 바꿀 수 없는 건 힘 빼지 말고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나를 위한 행복 시간, 나만의 무기를 꼭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내 삶의 스토리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, 이런 것들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요. 당신의 마음을 가장 이렇게 툭 건드린 부분은 어디였나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. 네.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처럼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무엇일지, 또 그 의미와 어떤 감사의 마음을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잠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